금요일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월요일날 다른 은행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몇몇 은행들 주가는 장중에 70% 하락한 것도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어제 은행주들은 주가가 거의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었죠. 여러 은행들의 채권 부실 우려가 나오면서 오늘도 이 여파가 지속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은행들 부실이 사라져요. 근본적으로 채권 금리만 떨어지면 됩니다. 작년 10월달에 영국 연기금 사태도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를 건들면서 마진콜 우려가 나왔는데,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4%를 건들면서 벌어졌거든요. 이 4%를 금리 한계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상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몇 기관에서는 다음 주 FOMC에서 0.25% 금리 인하 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는 시장에 오히려 나쁘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우려가 사라지고 경기가 버티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주는 게 연착륙으로 갈 수 있겠죠. 연준도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지표가 잘 나와야 되는데, 오늘이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CPI를 전년 대비 6% 상승, 근원 CPI를 5.5%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적으로 위기인 상황이죠. 예상치 정도 나와가지고는 증시에 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승을 위해서는 CPI가 5%대로 나와야 돼요. 5.9, 5.8이 나와야 됩니다. 근원도 5.4 이하로 나와야 돼요. 문제는 생각보다 이 근원 CPI 예상치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저번 달에 5.6이었고 이번에 5.5, 그러면 5.4, 5.4, 5.2, 5.1 안 떨어지잖아요. 어느 세월에 2%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로는 2%에 도달하려면 한참 멀었다. 한마디로 금리가 높은 상태로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근원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문가들의 예상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트위터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CPI가 6%를 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가 52.4%나 됩니다. 이번 달에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은 다음 주 금리 동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요. 물가가 잡히지 않는데 금리 동결이라던가 금리 인하를 한다? 그거는 연준이 물가를 포기하는 상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물가 때문에 0.25%라도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채권금리가 또 올라가죠. 월가 은행별 CPI 전망치도 봤는데요. 5%를 말한 곳이 한 곳밖에 없어요. 월가도 CPI를 낮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장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하루 만에 18,000계약을 매도쳤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매도치는 건 처음 봤거든요. CPI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죠, 오늘 밤에. 그래서 미리 선물 매도를 쳐가지고 내일 증시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물도 코스피 코스닥에서 많이 매도했어요.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보면은 3% 넘게 하락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CPI는 주로 전년 대비로 많이 보는데요. 작년 2월달 CPI 발표 결과를 보면은 WTI 크루드 오일이 81% 올랐고요. 밀이 92%, 가스가 79% 오를 정도로 엄청난 물가 쇼크가 있었습니다. 라니냐 현상도 있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있었고요. 유동성 과잉인 상태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원자재 투기가 맞물렸던 거죠. 이 유동성 과잉이 벌어지면은 처음에는 증시나 부동산을 올리다가 돈 될 만한 거는 다 들어갑니다. 이제 안 오른 것들, 비트코인이라던가 NFT라던가 원자재까지 들어가죠. 어차피 경기가 좋을 거니까, 유동성이 지금 넘쳐나는 상태니까 유가라던가 구리라던가 철이라던가 이제 곡물이라던가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베팅이 들어가죠. 그래서 증시 상승 말단에 보면은 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보여져요. 원자재 가격 투기가 붙습니다. 2005년, 2006년, 2007년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이랑 경기 상승이 같이 가고 있었다가 2008년에 쇼크가 터졌던 이유는 2007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재 투기가 붙어서 원자재가 증시나 경기 상승 속도보다 더 많이 올라버렸어요. 유가가 140, 150달러까지 갔었으니까. 그때 워렌 버핏이 이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나라에서 원자재 투기를 막지 않으면은 큰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008년에 그런 일이 났었죠. 이런 것처럼 그때 엄청난 물가 인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2월달 원자재 가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설탕만 11% 올랐지 WTI 크루드 오일은 29% 하락했고요. 가스도 45% 하락, 밀이 36% 하락, 면이 30% 하락.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크게 하락했어요. 그런데도 전년 대비 6% 상승이 예상치라고 하면은 이거는 상당한 상승인 겁니다. 이걸 떠나서 에너지와 식품은 물가가 빠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금 임금이라던가 렌트비가 얼마나 잡혔는지가 이번 근원 CPI를 좀 봐야 되겠죠. 파월도 렌트비는 잡혔고 이내 하락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표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월 같은 경우는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고용이 좋았죠. 임금도 상승을 했어요.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기후적인 거니까. 2월은 그
효과가 사라졌으니까 정상적으로 좀 돌아왔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믿을 거는 지금 상황에서, 아니 믿으면 안 되지만 믿을 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연설에서 CPI 좋게 나올 거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정보를 흘린 건지,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했던 건지를 봐야 되겠어요. 바이든도 CPI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데 그냥 좋을 거다 라고 말해가지고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 CPI 발표났을 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기관들의 예상치랑 바이든이 했던 말과는 반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좀 찝찝하긴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 외에는 오늘 나올 CPI에 대해서 기대를 할 곳이 없어요. 다만 다음 달 CPI는 낮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나우를 보면은 다음 달은 5.4%를 예상하는데 2월 달 대비 0.8%가 하락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오늘 CPI가 낮게 나오면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졌는데 대체 3월 달에는 얼마나 더 빠지는 거야 하면서 엄청 기대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만 잘 나오면 돼요. 그럼 다음 달 것도 어차피 잘 나올 거니까. 근데 문제는 보다시피 근원 CPI입니다. 다음 달에 더 오를 거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근원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겁니다.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FOMC에서 뱅크런 사태에도 걱정되고 우려가 되지만 시장은 잘 견뎌낼 것이다. 은행들의 시스템 문제가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금리를 계속 올려나갈 것이다. 물가랑 고용을 잡는 게 연준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시장에 패닉이 와버릴 수도 있겠죠. 결국은 CPI가 낮게 나와야지만 연준이 할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면 기대조차 안 갖게 되니까 실망감이 반영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계륵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CPI가 잘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다. 오늘 CPI가 9시 반에 나오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제발 잘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